충남도가 미래 자동차와 수소 에너지 등 앞으로 충남의 10년을 이끌 전략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10년간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영업구역 제한을 부적정하다며 감사원이 시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 맹정호 서산시장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새해를 맞아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8일 홍성읍에선 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과 농어촌 버스 배차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산 가야산에 휴양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규모 휴양복지숲이 조성됩니다. 2024년까지 392억 원이 투입됩니다. 헬로티베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앞으로 충남의 10년을 이끌 전략 산업들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10년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지역별로는 어떤 특화 산업들이 육성될까요? 보도에 김담배 기자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위치한 서산과 아산에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전국 2위의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지만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 등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소와 전기를 비롯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에 맞춰 수소 연료 전지차와 소형 전기자동차 부품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를 통해 친환경차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탑승자 친화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집중돼 있는 당진시에는 수소 시범도시가 조성됩니다. 양승조지사는 당진 성문산단에 조성 중인 제5 LNG 기지와 연계해 수소 기반의 산업 융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생산기지와 충전소 등이 들어설 전망으로 수소에너지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연료 경제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수소에너지 특화 단지 및 에너지 신산업 실증지구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태안을 중심으로는 머드와 자연, 해송을 활용한 해양 치유 벨트를 구축합니다. 해양 치유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소비액은 세계 관광 시장의 16% 수준. 양지사는 풍부한 해양 자원에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이점까지 더하면 서해안이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 도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10월 대통령님과 함께 태안에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 레저와 생태 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의 10년을 이끌 전략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7조 8천억 원. 충남도는 분야별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달 한 번씩 정기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감사원이 시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 서산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은 지난 24일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특별 점검 보고서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입주계약 시 영업구역에 제한을 둔 건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조건을 삭제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요. 또 산단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서산시의 주장에 대해 업체와 금강유역 환경청 간의 행정소송은 서산시가 입주계약 조건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맹 시장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협의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맹 시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 내부에 보면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내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통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의 그 처분 통보가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고 충남도도 우리 시와 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우리 시의 입장을 감사원에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주민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은 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영업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사업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편향적인 내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서 답변과 면담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대 측 주민들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남도와 서산시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권고에 해당된다며 강제 처분이 아닌 임의 조치로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산표장의 영업구역 제한에 대해 감사원이 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유권 해석기관인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와 입주계약과 충남도의 약속을 어기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함으로 인해 서산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근본 감사 결과에 대한 부당함에 조목조목 세세히 검토해서 서산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이유서를 감사원에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홍성군이 새해를 맞아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8일 홍성읍에선 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과 농어촌 버스 배차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의원과 도의원, 군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읍면을 돌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찾은 곳은 홍성읍 남장 1, 2. 주민들은 크고 작은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청운대와 해전대, 한국폴리텍대학이 위치한 곳인 만큼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유일하게 홍성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인재를 발굴하여 홍성군에선 채용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지방 학교에도 인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는 방학 때 되면은 싹 민물같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동네가 좀 슬럼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의 드리는 거는 학생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달라. 물론 이제 한번 갑자기는 안 되겠죠.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공공기관 의무 채용을 위해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힘쓰고 청소년 전용 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오는 애들이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2, 3층은 동아리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누구 타치 안 받고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이런 건전한 방으로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버스의 배차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버스 노선이 축소되면서 홍성읍에서 출발하는 막차 시간이 앞당겨져 상권 침체 등을 겪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홍황전차는 시간이 단축이 돼버렸어요. 그 유동인구가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막차가 일찍 끊기다 보니까 일찍 시내가 황폐화가 돼버려요. 불이 다 꺼져요, 시내가. 김 군수는 버스 회사 경영난이 심해
충남도와 버스 공영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적자나는 돈을 분해서 다 충당해 줄 바에는 버스 공영제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결론이 난 거 아니고요. 그 9시 이후에 홍성광천의 차편을 좀 늘리는 거 말씀하신 요거는 들어가서 검토를 해볼게요. 이 밖에도 주민들은 산림공원 조성과 방치된 아파트 활용 방안,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육교 철거 등을 건의했습니다. 홍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시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11개 읍면 22개 마을을 도는 이번 민생 현장 방문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 가야산에 휴양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규모 휴양 복지 숲이 조성됩니다. 서산시는 2024년까지 가야산 기슭 242헥타르에 392억 원을 들여 생애 주기별 산림 휴양 복지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휴양 복지 숲은 태교 숲과 청소년 숲, 수목원, 산림 생태 문화 체험 단지 등으로 꾸며집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산림 휴양 복지 숲 예정지 인근에 서산 마일 3존불, 개심사, 용현 계곡 등 주요 관광지와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IC가 있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올해를 가족 친화도시 조성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군은 교육부로부터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올해 4호 방과 후 돌봄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홍성에선 현재 3곳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어린이집 62곳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등하원 안전을 위한 시스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군은 여성 친화도시 재제정에 따라 축제 개최를 추진하고 아동 친화도시 지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안군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이 지난해 5월 31일 기준 작성한 노인 복지 통계 보고서를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18,000여 명으로 전체의 28.9%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전체의 43.8%를 차지했으며 노인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6%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질병은 치주 질환이었으며 간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군은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3년마다 노인복지 통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1월부터 먹거리 종합계획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합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나 공공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장 가격이 7일간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적용 대상은 구기자와 양파, 무, 감자 등 36가지 품목으로 농가당 최고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100%를,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첫 민선으로 치러지는 충남체육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충남에선 박만순 전 충남볼링협회장과 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 김덕호 전 충남체육회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박만순 후보는 생활체육 육성과 전문 학교 체육 지원 강화, 실업팀 창단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김영범 후보는 생활 및 학교 체육 활성화, 스포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재 육성, 전문 체육 선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덕호 후보는 체육단체 간의 소통, 체육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투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에게 저녁 식사 외에 추가로 아침 식사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18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86개 학교 800명의 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율학습과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만 지원해왔습니다. 충남도가 7일부터 도내 207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장 전입 등입니다. 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5,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300억 원 많은 5,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화장품 뷰티 산업 등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분야별로는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00억 원, 창업 자금 400억 원 등입니다. 당진 송악간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사업이 최근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당진 시내권을 관통하는 국도 32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상습 정체가 발생해 우회도로 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종 사업 추진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청양 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27.9% 감소했습니다. 2019년 화재 발생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청양에서 발생한 화재는 62건으로 2018년보다 24건 줄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상자가 50%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70% 감소한 5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다양한 금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별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체내 니코틴 검사 등을 지원하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 중인 관제요원 2명이 예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예산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종자 발견과 절도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300여 건의 사건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관 1명과 관제요원 20명이 지역 곳곳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린 곳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교통안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영하 2도, 서산과 홍성, 예산이 영하 3도, 청양이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3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루든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고요. 난방은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3m, 서해 남부는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